이번 편 헬만 고스트, 이 친구가 좀비 초즌으로 아주 유명한 친구입니다. 좀비 스팸을 하다 보니까 좀비 아포칼립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컨트롤이 조금 중요한데 쉬워요. 막 뭉치는 것만 해도 먹힙니다. 초보자 추천 팩션이고, 근데 이제 좀비가 유지력이 괴물인 거지, 공격 스탯 자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비들만 가지고 게임을 하기에는 전투가 진짜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다고 해갖고 이제 수전을 피하려고 자전을 하려고 하면은 자전비가 또 안 좋아가지고 수전을 이제 계속 강요당하는 그런 팩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다가 보면 좀 피곤하긴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헬만이 만드는 좀비는 특별한가? 조금 궁금하지 않아요? 헬만이 만드는 좀비는 왜 이렇게 특별한가?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뭐 캐릭터 자체가 막 비중이 있고 막 보드게임에 장기적으로 출연하고 엔드타임에서 묘사가 되고 이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비중 자체가 작아가지고 솔직히 네크로맨서 전설 영웅 정도로만 나와도 감지덕지였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에 가까워요. 근데 왜 CA에서 헬만 고스트를 군주로 만들었냐? 헬만 고스트가 특별한 컨셉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의 파이는 아니거든.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나 찾아보면은 DLC랑 좀 관계가 있겠죠. 같은 이제 DLC에서 나온 제국의 볼크마랑 연관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볼크마 자체보다는 볼크마가 나오는 소설 지그마의 피랑 관련이 있습니다. 지그마스 블러드라고 워해머 8판에 나오는 캠페인이기도 하고, 캠페인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도라던가 룰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그런 뭐랄까 모드 같은 거야. 지그마스 블러드 모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만프레드랑 볼크마가 주력으로 나오니까 제국과 뱀파이어 백작 간의 어떤 전투를 만들어 놓은 그런 캠페인북이 지그마스 블러드인데, 지그마스 블러드 소설도 있어요. 그리고 요 소설에 볼크마랑 뭐 만프레드, 뭐 헬만 고르스트 이런 친구들이 막 엮여 있거든요. 헨타러에 나오는 제국이랑 뱀파이어 백작 유명 연대들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으려다 보니까 햄타러에 만박에 이미 나와 있잖아. 그죠? 이 햄타러 1에서 찍은 건데 햄타러에 완박이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첫 DLC로 뱀파이어 백작 나와야 되는데 이때는 뭐 전설 영웅 이런 개념도 없었고 하니까 군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헬만 얘기를 하려면은 소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설은 역시 워해머 소설 공식 사이트 블랙 라이브러리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블랙 라이브러리 이제 웹사이트에서 안 팔고 모바일에서 팔더라고요. 그 모바일 앱으로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데, 원문을 읽어보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이 책이 나온 시점이 엔드타임이 나오기 바로 직전이에요. 내용도 어느 정도 이어지다 보니까 그냥 대놓고 엔드타임 프리퀄이라고 써놨습니다. 또 여담이지만 사실 이제 그림 앤 그레이브 해갖고 우리 DLC 처음에 나올 때 햄타러 첫 유로 DLC예요. 출시 연도가 2016년이거든요. 근데 이 지그마스 블러드 소설은 2013년에 나왔어요. 소설 나오고 3년 만에 헬만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CA 입장에서는 워해어 판타지를 게임으로 만들어 파는데 가장 이제 엔드타임이랑 가까운 가장 최신의 어떤 소설을 참고하면은 딱 이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참고한 것 같아요. 가장 따끈따끈한 스토리. 지금 입장에서야 뭐 10년 지났지만 벌써 10년이 지났다고? 사실 오늘 햄타러 나온 지 아마 딱 10년째 되는 날일 겁니다. 오늘 10주년 기념. 옛날 얘기 한번 했고, 지금 지그마의 피 소설 얘기 좀 드릴 텐데, 볼크마 때도 얘기를 잠깐 했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헬만 고스트에 집중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소설 모드로 얘기 드릴게요. 먼저 이제 소설 도입부에 조비 선스크라이어라는 빛의 악파 마법사가 나옵니다. 이 볼크마 썰에 나왔던 그 히시의 관계, 루미나크 오브 히시 개발하신 분, 이분이 실바니아 쪽을 관찰하는 장면이 나와요. 초반에 망원경 가지고 이제 하늘을 딱 보는데 실바니아 영지 위에 검은색의 어떤 얇은 막이 햇빛을 가리고 있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이상한데? 왜 저기는 빛이 안 들어가지? 이 사람이 빛의 아파 법사니까 민감했나봐. 빛이 왜 이렇게 토가를 안 하지? 이러고 보다가 이게 일주일도 넘게 지속이 되니까 이건 마법이다. 이건 뭐 자연현상이 아니고 뱀파이어 놈들이 이거 마법을 건 거다. 딱 눈치를 채고 이 조비라는 마법사가 출장 준비를 합니다. 이 타이밍에 알트도르프 선제후 회의장이 있어요. 그리고 선제후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창이 팡 하고 깨지면서 테이블에 시체가 떨어져. 근데 이게 어찌나 세게 떨어졌는지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면서 누구는 손에 박히고 누구는 막 얼굴에 막 긁히고 막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 볼프람 헤르티비라고 선제우가 유리파편이 눈에 박혀가지고 애꼬눈이 됩니다. 이때 햄타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름이 좀 익숙하실 수가 있어요. 볼프람 헤르티비 햄타러 1에서 오스터마르크의 선제우라 나옵니다. 짜잔. 이 사람이 소설에 나와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소설 속의 인물이 햄타러에서 들어가 있다. 뭐 근데 이 사람이 햄타러 2부터는 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수상해. 보리스 나오면서 포기할 수도 있어.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이제 엔타임 또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오스터마르크의 선제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유리창 깨지고 막 사람 다치고 이러니까 아수라장이 돼갖고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아 뭐야 이러면서 신음하고 막 이러니까 볼크마가 조용 이러면서 카리스마로 딱 정리를 합니다. 조용 이러니까 조용해져. 볼크마가 무서운 포지션이에요. 대계보 학자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정리가 딱 되자마자 칼프한츠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분명히 메시지가 있다.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다. 시체를 뒤져봐. 그러니까 시체에서 편지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실바니아 가문 폰 칼슈타인의 인장이 딱 찍혀 있는 겁니다. 봉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뜯어가지고 읽어봐요. 제후들이여. 난 실바니아가 영원히 내 것인 것을 주장한다. 현 시간부로 난 제국으로부터 이탈하며 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러하다. 산 자든 죽은 자든 봉건법에 따라서 모두 나의 것이다. 보아라. 동쪽 하늘에 밤의 수위를 들이는 땅이 보일 것이다. 그게 바로 나의 땅이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선제우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그대들을 차례대로 먹어치우겠다. 그게 그대들의 인생에 더 가치 있을 테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얻을 양분도 마주할 도전도 없을 것 같군. 그대들이 제국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당신들이 어떻게 제국을 지킬 수 있겠는가? 바로 코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면서 말했지. 실바니아의 정당한 군주 만프레드 폰 칼슈타인 백작. 딱 이 부분을 읽고 나니까 볼크마가 겁나 놀래요. 코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칼프한츠도 이제 짚히는 게 딱 있어. 그러니까 진틀러라고 라이스가드 캡틴을 불러요. 진틀러 금고로 가보라. 진틀러라는 이름이 게임에서 나오죠. 제국에 나오는 라이스가드 유명연대 진틀러의 라이스가드 이 친구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알트도르프 지하에 있는 금고로 딱 내려가는데 그 금고가 어떤 데냐면은 지그마 교단이 무려 2000년 동안 모은 지그마가 남긴 지그마의 성물, 그다음 지그마가 싸워서 이긴 적들이 가지고 있던 암흑 유물들, 이런 마법 유물들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딱 가니까 입구가 정상이야. 아무도 온 적이 없대. 이상하지? 칼프한츠가 가보라고 했으니까 그냥 빠꾸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진틀라가 거기 있던 사대랑 같이 병사들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다다닥 하다 내려가는데 깊숙이 이렇게 내려가자마자 난리가 돼 있는 거야. 금고 안에 완전 온통 피칠이 돼 있고 그 안에 큰 바르골프가 2마리가 있는 거예요. 뱀파이어 카운트 오디오 바르골프가 엄청 큰 거 이게 2마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병사들이 포위를 하려고 방진을 딱 만들어. 보자마자 딱 방패 세워 이러고 방진을 만드는데 갑자기 한 마리가 몸통 박치라는 거야. 한 방에 이제 병사 8명이 막 쓰러진데도 불구하고 다 칼을 박았어. 그래가지고 칼 여러 개가 막 박혀있는 상태에서 바르골프가 막 난동을 부리는데 여기가 실내다 보니까 어떻게 포위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포위하고 진틀러가 망치로 머리를 깨버리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잡아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게 이상해. 원래 이놈은 재생 때문에 잡기가 힘들거든요. 뱀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르골프는 막 던져놓고 쓰는 놈이 아니거든요. 던져놓고 까먹으면 바르골프 그냥 죽어요. 원래 한번 딱 진입을 시키고 깽판을 치고 딜레앙으로 이렇게 고병 밀어가지고 막 빠져나온 다음에 가만히 대기 타고 쓰면 금방 체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치고 빠지기를 해야 되는, 이게 바르골프의 주요 전술인데 그냥 한 마리가 던져버린다? 이거 이상하다? 했는데 일부러 던진 게 맞아. 보니까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냥 도망간 게 아니야. 보관되어 있던 유물을 들고 날랐어. 그게 뭐냐? 나가시의 왕관. 나가시의 왕관을 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결국 진틀러가 그 황제랑 볼크마한테 돌아가서 놓쳤다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나가시의 왕관 그것도 네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볼크마가 화를 막 있는 대로 내요. 아니 그 왕관이 어떤 왕관인데 황제 티니데 대장이 그냥 홀랑 뺏겨버렸다고? 말이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그게? 그 왕관이 지그마님께서 나가시랑 맞짱 떠갖고 이긴 그 증거 아닙니까? 그거가 이제 얼마 전까지 이야기로만 전해졌다가 한 10여 년 전에 아자그라는 오크가 주워가지고
왕관 쓰고 이제 대구 쳐들어온 걸 개고생해갖고 겨우 어째 찾았는데 그걸 뺏겼다고? 아니 심지어 그 종복인 흡혈귀들한테 그걸 뺏겼다고? 막 얘기하는데 얼굴에 막 침이 튀겨가지고 이게 땀인지 침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 막 침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진틀러가 막 머리 숙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20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칼프한츠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 멈춰세요. 그만. 독설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순 없어. 오래전에 사라진 줄 알았던 흡혈귀들이 반란을 일으키다니. 이 사태는 즉시 그리고 완전히 진압되어야 하오. 하지만 우리가 병력을 너무 많이 투입하면 흡혈귀들은 다시 스며들 거고 북쪽 전선도 유지해야 되니까 지금 그럴 만한 여력도 없어. 누가 이 일을 처리하겠소? 그러면서 한 번씩 선제우들 눈을 딱 맞춰요. 아시죠? 나다 싶으면 알아서 손을 들어라. 딱 눈을 마주치는데 보리스 땅 보고 있고 눈 다친 선제우 막 옆에서 약 바르고 이러는 거야. 근데 갑자기 볼크마가 껴들어요. 내가 할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칼프한츠가 더 놀래. 아니 볼크마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만박이 죽이고 왕관 찾아오겠습니다. 갑자기 맹세를 하는 거야. 죽어도 가겠다고. 그러니까 칼프한츠는 좀 당황하죠. 원래대로라면 선제우 한 명이 가면 되는데 갑자기 글빨지는 하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볼크마의 위치상 이거 번복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소집 명령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볼크마가 이제 회장을 딱 나서는데 칼프한츠가 물어봐요. 아니 근데 만프레드 그놈은 어떻게 찾을 거요? 그러니까 볼크마가 이제 나서다가 뒤를 돌아요. 그래서 머뭇거려. 그런 성격이 아닌데 머뭇거려. 폐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그 저주받은 땅을 자기 손금보듯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춰보지. 알베리 폰 코르덴? 그러니까 맞다는 거야. 알베리 폰 코르덴. 그 사람이 누구냐? 칼프한츠 시대의 위치헌터. 그것도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무서운 위치헌터. 이른바 블랙유원. 이 친구가 젊었을 때부터 활약을 해요. 카오스 추종자들이 막 숨어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카오스 추종자를 잡아가지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위치헌터니까 한 번은 마녀를 잡아가지고 직접 자기 손으로 화형을 시키는 적도 있어요. 마녀 잡아가지고 불 질러버려. 근데 갑자기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게 이상하게 타오르더니 불이 그냥 그대로 막 현실 그래픽 버그 걸린 것 마냥 이동해갖고 마을 건물에 옮겨 부는 거야 갑자기. 뭐지 이랬는데 마녀가 막 웃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당황합니다. 불을 끄려고 해도 뭐 잘 안 꺼져요. 그러니까 알베리 폰코르덴 어떻게 하냐? 근처 이제 대장간에 가서 수리 중인 대포가 있었거든요. 엄청 큰 대포. 대구경 대포. 그거를 이제 공수해 오더니 대포알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말편자를 쏟아붓고 바로 앞에 그냥 쏴버려요. 말 그대로 그냥 날려버려. 이게 게임에 나오는 마녀들의 망치. 진짜 마녀 때려잡는 망치입니다. 대충 느낌이 뭐죠? 알베리의 성격이 진짜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제국에 이제 해가 되는 존재다. 그러면은 바로 코앞에서 대포 쏴버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알베리인데 이후로도 무려 10년 동안 나이트 돌루프 안에서 카오스를 때려잡습니다. 뭐 슬라넷이라던가 젠치라던가 그런 애들이 이제 잠입을 하면은 닥치는 대로 잡아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야. 근데 그 방식이 굉장히 강경하고 무자비해. 고문도 하고 또 살려줄게 이러놓고 정부 뱉으면 그냥 죽여버려. 귀족, 상인, 평민 누구도 검문을 피해갈 수가 없어. 일단 건덕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심지어는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귀족 아래서 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크게 죄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귀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 많고 한데 카오스에 어떤 관계된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수발들이 나서지 않겠어. 근데 그 사람들이 뭘 알고 하겠냐고. 근데 모르고 하는 사람도 야, 너 귀족 도왔으니까 공범이야. 이러면서 그냥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같이 불태워버려. 그러니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져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지그마 신도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귀족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명령을 받아서 했을 뿐인데 그냥 똑같이 대우해갖고 불로 태우고 죽이는 게 맞아? 이런 여론이 막 생기면서 이 사람이 파면당할 뻔해요. 아예 그냥 카오스에 물들었다 이런 루머 같은 게 막 퍼지는 거야. 그냥 칼프한츠가 이걸 딱 알아봅니다. 버닝맨 이거 어떡하지? 다 태워버리는 이 녀석을 뭐 어디다 쓰지? 이걸 딱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 실바니아에 꽂아버립니다. 알트도르프가 아니고 실바니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의 물 만난 고기예요. 여기가 시골이니까 눈치 볼 귀족이 없어. 그리고 귀족 대다수 다 이제 뱀파이어랑 같이 결탁돼 있고 좀만 찌르면 나오고 온데드, 뭐 네크로맨서,
위치헌터 입장에서 그냥 나쁜 놈들 천지거든. 그러니까 다 잡아 죽여버려. 여기 자기 세력도 만들어요. 대구 그 유명연대, 실버블릿 이런 애들도 사실 알베리 이 친구가 이제 만들었어요. 은탄환 가지고 다니면서 유령 때려잡고 뭐 뱀파이어 때려잡고 이런 전문 조직입니다. 이거 실버블릿, 은탄환. 그리고 이런 중에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제국 황제도 개라고 떠올리는 최고 덕임자가 된 겁니다. 알베리 폰 크로덴. 아무튼 이제 소설이 알베리 시점을 넘어가요. 이 알베리가 어디 있냐? 실바니아 근처에 콰니슈타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여관이 있는데 이 여관에서 구울들이 나와가지고 구울들을 일단 한바탕 했습니다. 구울은 약간 시체 같은 거 파먹고 사람 공격하고 이러거든요. 인육을 먹는 그런 변질된 종족이야 어떻게 보면. 그 구울들 죽이고 총기 손질을 해. 굉장히 정성스럽게. 무슨 양가죽인가? 뭐 이런 걸로다가 이제 총기 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다 끝나니까 이 칼로 구울의 머리를 딱 잘라냅니다. 그리고 벨트에다가 이 구울 머리를 매다는 거야. 나중에 이제 현상금 바꾸고 해야 되니까 매다는데 그 후에 바로 이제 구울 두 마리 더 튀어나와요. 근데 이제 헤드샷으로 팡팡 이게 날려버리고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대장 같은 한 마리가 지붕에 숨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구울이 지붕에서 딱 내려오면서 급습을 해.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 근데 머리를 스치면서 모자 떨어지고 그 상황에서 반사신경을 이용해갖고 팔을 잡아가지고 냅다 엎어치기를 딱 해버려. 그러니까 엎어치기를 딱 맞고 화가 나갖고 또 달려드는데 알베리히의 이 손목에서 무슨 어쌔신 크리드 마냥 아주 날카로운 나우마르뚝이 딱 나오더니 이걸로 가슴팔을 확 찔러버림. 그대로 관통시킨 다음에 벽에다가 고정시켜버려요. 못을 박아. 그러니까 구울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구울도 인간이 좀 변형된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 같은 걸 느끼나 봐요. 그래서 발버둥을 막 쳐. 그러니까 알베리가 딱 얘기하는 거야. 야 아프냐? 흡혈귀든 구울이든 사람이든 심장에 말뚝이 박히면 뒤지게 아픈 법이지. 내가 널 위해서 특별히 거칠고 쪼개지기 좋게 깎아놨다 이놈아. 그러면서 총을 딱 집어넣어. 그리고 양손에 칼을 들고 칼을 이렇게 스승 하면서 장인아가 죽이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제 사람이 나와요. 대장님 전갈이 왔습니다 이러는 거야. 부관이 나타난 건데 이 부관이 덩치가 진짜 산만합니다. 그 알베리가 무섭다 보니까 되게 위축돼. 겁먹은 기색이 좀 보여. 알베리가 무시하고 계속 하던 일 하려고 하니까 이 부관이 그분 영감님한테 직접 온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알베리 폰 코르덴이 볼크말 영감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영감님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알베리가 한숨을 팍 쉽니다. 한숨 팍 쉬더니 칼을 딱 집어넣고 권총을 구울 입에 넣고 쏴버려. 그리고 모자를 주워들면서 야 별거 아니면 알아서 해 이런 거. 테토남 겁나 무섭습니다. 다음 장면은 이제 근처에 있는 감시초소로 가는 거예요. 아니슈타인 감시초소. 이 감시초소가 행동 거점이에요. 여기로 이제 메시지를 들어가는데 여기에 있는 게 황동 감시자라고 해갖고 이 해골이 달린 이상한 기계 같은 걸로 이제 소통을 합니다. 약간 삐삐 같은 역할을 해요. 주변에서 뭔가 메시지가 오면은 이걸로 삐삐를 잡아가지고 그 메시지를 받는 거야. 삐삐 아시죠? 여러분? 삐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자면은 문자나 뭐 전화번호를 받는 그런 일방향 통신기기입니다. 어쨌든 여기 삐삐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구울 살점을 딱 뜯어가지고 자기 애완 멧돼지한테 밥을 구울 살점 뜯은 걸 준대. 별거 다 먹어요. 돼지니까. 그리고 이제 병사를 만나가지고 오늘 여관에서 한바탕 했는데 그 여관에 위치헌터가 이제 침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싸웠던 게 그냥 싸운 게 아니고 위치헌터 찾으러 간 거야. 자기 동료. 근데 위치헌터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병사가 이제 얘기를 해줘요. 라이클란트에서 복귀 요청이 왔습니다. 이게 메시지를 받아. 알베리가 이거 보고 좀 심각한 것 같으니까 바로 가겠다 이러면서 자기 부관이랑 거기 있는 병사한테 이제 얘기를 해줘요. 조심해라. 내가 가 있는 동안에 헬만 고스트를 조심해라. 절대 헬만 고스트랑 엮이지 마라. 그런 얘기를 딱 해줘. 그리고 나서 이제 헬만 고스트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의 주인공 헬만 고스트 나옵니다. 이 안개에 낀 실바니아의 뒤늦길에 종이 울려 퍼지는데 이 종소리가 아기 울음소리 같대요. 그래서 뭐 앵앵거리는 그런 종소리겠죠. 앵앵 이러면서 그런 종소리가 퍼지면서 이상한 수레가 지나가는데 그 수레 앞에는 이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시체 내구가 가슴에다가 뭐를 메고 수레를 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레 안에는 시체가 가득해. 덜컹덜컹 거리면은 이 시체들에서
파먹고 있던 구더기들이 땅에 떨어지고 그 묘사가 나와요. 그리고 수레 안에서 쥐가 갉아먹다가 도망가고 뭐 이런 묘사가 나오는데 요 위에 있는 로브를 이제 입은 사람이 굉장히 평온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거든, 그죠? 종도 이제 좀 소름 끼치는 종이고 징그러운 것도 나오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게 진짜 평온하게 정말 어떤 대장간에서 부르는 듯한 그 일정한 리듬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야. 찹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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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찹추 찹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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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찹추 빵어징리 매일이 더쇼 쓰이더 팡다 빵빵 그러다가 수레가 덜컹 하면서 시체가 떨어져. 그러니까 헬만이 이러는 거야. 아니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걸으면서 수레바퀴가 지나갈 홈을 일정하게 딱 수직으로 만들어줘야지 수레가 덜 흔들린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너무나 친절하게. 마치 선생님처럼 얘기를 해줘요. 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마치 좀비 딸에 나오는 수아 아빠처럼. 좀비 딸 보셨죠? 좀비들한테 마치 이거 알아듣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알아듣겠어? 맹 해가지고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간단한 단어도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고. 그걸 보면서 이 헬만 고스트가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나도 역병에 걸려서 죽었으면은 좀 더 편했을 텐데. 이러면서 주문을 딱 외웁니다. 주문을 외우니까 그 떨어진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수레 앞으로 딱 가요. 그러니까 수레에서 손이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게임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좀비들이 다 살아있어요. 손이 끌어올려줍니다. 근데 아무튼 보면은 헬만 고스트가 시체를 대하는 태도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 마치 살아있는 가족처럼 대하는데 여기서 잠깐 헬만의 과거 얘기를 해드릴게요. 소설상에서는 잘 노출이 안 되고 이제 설정상에 있는 내용인데 요걸 이제 헬마빠식으로 좀 풀어가지고 헬만 고스트의 고향은 템플레오프입니다. 템플레오프는 아시죠? 그 실바니아 바로 옆에 있는 큰 성 여기 근처에 마을이 있거든요. 그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여기서 대장장이면서 마부인 그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5형제 중에 막내예요. 5형제 중에 막내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 근데 또 아버지가 또 마부일을 하다 보니까 마차를 항상 이제 타고 같이 다녔대요, 아버지랑. 그러다가 혼자 근교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다가 컸어요. 그래가지고 옆 동네 배달을 좀 갔다가 왔는데 가족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안채로 쓰러져서 누워있는 거야. 갑자기 역병이 돌았어요. 내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잘 보니까 몸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는데 이게 그냥 멍이 아니야. 곰팡이에요. 파란 곰팡이가 사람을 이렇게 덮고 있는 거야. 포자 안개 같은 게 집에 막 깔려있고. 그러니까 헬만이 아버지 죽고 가족들 다 쓰러지면 나는 어떡해 이러면서 막 형제들을 끼안고 엉엉 울면서 오열을 합니다. 같이 걸려가 죽겠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변이 발생하는데 헬만이 멀쩡해요. 역병에 나도 걸려서 죽을 줄 알았는데 나는 괜찮은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아마도 헬만은 원래 원 포자에 당한 게 아니고 가족들이 한번 걸렸다가 2차 감염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항체가 생겨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마부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든가 어떤 곰팡이라든가 이런 걸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좀 생겨서 그럴 수 있어. 어쨌든 헬만은 몰라. 그런 거 모르고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을 하다가 이제 딱 깨달아.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살아남은 이유 뭘까 하다가 형제를 다시 살리는 거야. 우리 가족들을 다시 살리는 게 나의 목표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어. 왜냐면은 여기 환경이 좀 그런 환경이야. 배달하면서 죽은 시체 일어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강령술사 집에 짜장면 배달하러 가고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배달하러 가면은 옆에서 막 시체 만지고 있고 좀비 돌아다니고 이런 거 옆에서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거 사람 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족의 시체를 따로 모아놓고 곁눈질로 뭔 강령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사람 살리는 거 쉽지 않죠.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 시체들 막 모아가지고 해도 뭐 잘 안 되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걸리게 돼 있죠. 누구한테 걸릴까요? 위치헌터한테 걸리는 거예요. 알베리 폰 크로덴. 하필 이분한테 들켰어요. 꼬마 네크로미스가 있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네 하면서 대포를 끌고 오는 거야. 대포 끌고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집에 인기척이 없어.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뭐 살아있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상하네. 왜 아무도 없지? 대포 써야 되는데. 그나마 딱 숨을 만한 데를 좀 찾아봤는데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태우려고 시체 구덩이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시체 구덩이에 설마
사람이 숨어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푸른 장미 역병, 아까 사람들이 죽은 게 푸른 장미 역병이에요. 그 파란색 곰팡이가 퍼지는 역병인 거죠. 그 역병에 걸려가지고 곰팡이 냄새도 나고 나도 걸려 죽을 것 같지 않겠어?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 설마 여기 있겠어? 근데 거기 있었어. 당연하지만 거기 있었어요. 안 죽어. 면역이잖아. 알베리가 뒤돌아가자마자 바로 일어나갖고 죽은 형제들이랑 아버지랑 근처 살던 친척들, 이웃사촌, 자기가 아는 가족들 다 이제 소달구지에 딱 옮겨가지고 소 2마리 딱 해갖고 야반 도주를 띱니다. 야반 도주를 하는데 위쳐헌터가 아직 냄새를 맡았잖아요. 다른 마을로 그냥 가면 무조건 걸리거든. 이거 어떻게 해야 했어? 절대 산 사람이 가지 않을 법한 아주 위험한 숲으로 도망칩니다. 바르그라비아라는 숲이에요. 그 숲에 딱 가니까 거기 만프레드 폰칼슈타인이 있어요. 만프레드 폰칼슈타인이 있는 데를 딱 들어간 거야. 이게 우연이긴 한데 만빠기도 사실은 위치헌터 피해가지고 숨어 있었거든요. 실바니아의 정당한 주인 어쩌고 하더니 사실 이제 이런 뱀파이어 같은 짓은 함부로 못하니까 숲에 숨어가지고 하고 있었거든. 이 정도 위치에 만파기가 원래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돌려보내면은 얘가 뭐라 해갖고 소문 퍼져가지고 위치헌터가 신문하지 않겠어? 그러면 골치 아프지 않겠어? 그러니까 받아줍니다. 그냥 받아주고 사연을 또 이제 들어줘요. 사연 듣다 보니까 좀 짠하잖아요. 가족들이 이제 다 죽었고 자기 가족들을 다시 되살리고 싶다는데 잘 알려줘야지. 우리 만빠기 같은 타입이 약간 열등감이 있어서 그렇지 자존감을 좀 채워주고 너 잘해, 너 사실 대단한 인간이야 이러면서 칭찬해주고 이러면은 진짜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충성해주는 그런 친구거든. 사실 그런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주면 또 마음이 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강령술도 가르쳐주고 시체 소생을 할 수 있는 어떤 책도 줍니다. 시체 소생 전문가의 책 리베르 녹투스 헬만 고스트 유니크 아이템이거든요. 요거를 만빠기가 준 겁니다. 이걸로 좀비 마스터가 된 거예요. 뭐 좀비 마스터라고 하면 좀 그렇죠. 가족들을 살려낸 거지. 어떻게 보면 감동의 스토리, 죽은 가족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물론 육신은 여기 있고 영혼이 저기 천국으로 가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나와 같이 함께하는 그런 거. 헬로우 고스트 영화 보셨죠? 헬로우 고스트 영화가 굉장히 명작입니다. 이게 2012년에 나왔는데 이거 보면 눈물 콧물 다 나거든. 가족 영화. 근데 헬만 고스트가 2013년에 나왔으니까 헬만 고스트가 헬로우 고스트를 좀 오마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워해머는 세계관이 조금 다크하니까 가족들을 언데드로 살려낸 거죠. 헬만 고스트 입장에서는 완전한 해피엔딩을 이제 맞았다. 헬만 고스트 얘기 끝났고 소설로 다시 넘어와서 이제 지금 헬만이 수레를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만프레드가 불러가지고 이동하는 장면이에요. 만프레드가 여기로 오라 해갖고 가는 거야. 어디로 가냐? 아까 위치헌터 주둔지 알베리가 통신을 받은 거기 파니슈타인 감시초소로 가는 중이었어요. 정리하면은 알베리가 파니슈타인 타워라고 보이죠. 여기서 이제 메시지 받아가지고 알트드로프로 돌아가고 아마 여기 배를 타러 갔을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숲에서 쪽일까요? 바르그라비아? 모르겠네요. 바르그라비아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근처에서 파니슈타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알베리는 내려가고 헬만 고스트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엇갈렸어. 이 이후 5일 뒤에 이제 증기 바지선을 타고 제국 병사들이 이동합니다. 볼크마 때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 볼크마는 이때 기분이 더러웠어요. 원래는 초대형 갤리온 헤이든해머를 끌고 왔어야 돼. 근데 이거 녹틸루스 편에 나오죠. 헤이든해머가 어떻게 됐는지 그 바보 같은 해적놈이 탈취를 해갖고 지금 이 헤이든해머를 원래 끌고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있게 이제 내가 갈게 이렇게 얘기한 건데 헤이든해머가 없고 무슨 바지선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좁아가지고 병력도 많이 못 태우고 대포 지원도 안 되고 이런 배를 타고 가니까 좀 심란하지. 그래가지고 갑판에 올라가서 바람을 좀 쐬고 있는데 실바니아 근처까지 딱 오니까 어떤 장막이 보이더니 장막 안에 있는 게 다 회색빛입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되게 심각해. 그러니까 볼크마가 이제 얼굴이 딱 굳어요. 왜냐면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니까. 알베리가 역시나 이제 갑판에 나와 있었거든요. 먼저 위치헌터 그 친구가 이제 얘기하는 거야. 제가 떠났을 때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저건 그냥 마법이 아니에요. 이 지방 전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칼슈타인 놈들 말입니다. 그 놈들은 밤을 끌고 다녔죠. 특히 전쟁을 치를 때는 박쥐떼라든가 먹구름과 같이 왔어요. 근데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뱀파이어가 햇빛 보는 거 굉장히 안 좋거든요.
몸에 안 좋아. 자외선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나가시 그 저주 받아가지고 햇빛 받으면은 살짝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할 때는 먹구름을 낀다든가 밤에 이렇게 온다든가 박쥐떼를 불러가지고 해를 가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다가 활동을 하는데 실바니아는 해가 완전히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실바니아 입구 쪽에서 선장이 더 못 들어간다고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모래사장, 헬제라는 모래사장인데 여기가 그 해변이 이제 새하얘. 근데 이 새하얀 게 모래가 아니고 거의 뼈가루예요. 백골이 된 짐승뼈 이런 게 굴러다니는 그런 해변이야. 하도 이게 뭔가 많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 병력이 하선을 하는데 100명이 안 돼, 합쳐서. 펜타로로 치면은 병력 규모 소규모예요. 근데 다행히도 다 유명연대. 지금 제국에서 온 유명연대 좀 얘기해줄게요. 불굴이 달려있는 지그마의 자손. 굉장히 든든한 우리 불굴 달린 검사. 그리고 마녀들의 망치. 마녀 재판 때 이제 군에 편입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알베리랑 같이 연관이 있는 그런 대표죠. 그 다음에 에스탈리아에서 온 블레이징 선 기사단. 블레이징 선 기사단이 또 마법 공격이 달려있어가지고 유령 공격하고 이런데 또 좋으니까 이 친구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플래질런트 중에서도 이제 유명연대 테더소울. 이 친구는 이제 배에서 전쟁재단을 딱 내리는데 광신도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찬송가를 불러. 항상 찬송가를 부르는 친구들이에요. 부르는데 누가 이제 도르래의 밧줄 다 놓쳐버려요. 이 재단이 볼크마 뒤에 있는 그리폰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내려오면서 그리폰 석상에 누가 깔려가지고 거의 죽을 위기에 딱 처하는데 죽는 친구가 이러면서 지금 하시니요 제가 갑니다. 갑자기 엔돌핀 도는 거야. 이거 순교한다. 순교해 이러면서 이거 옆에 있던 친구들이 같이 기도를 해줘. 천국 가는구나. 기억할게. 완전 미친 애들. 테트소울 이런 애들이요. 마지막으로 테마 전문 실버블릿 이 친구들 내리는데 갑자기 플래질런트가 강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소청병들이 놀래가지고 그쪽으로 총을 딱 쏘는데 뭔가 했더니 물속에서 엄청 큰 해골 거인이 나오는 겁니다. 레이지데드 맛집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여기서 해골로 된 어떤 괴물들이 튀어나와요. 네 발 달린 물고기 같은 괴물도 튀어나오고 거인 같은 것도 튀어나오고 이런 유닛이 실제 있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죠. 나가시 나오면서. 급한 대로 증기선이 물속에서 나오는 괴물들을 바로 그냥 배로 이렇게 박치해갖고 물고기 괴물 막 박살내고 난리가 나는데 갑작스럽게 기습을 당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사기가 좀 떨어진 상태예요. 내가 죽음의 땅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잘 못 싸워. 근데 볼크마가 망치를 들고 강에다가 꽂아 넣습니다. 강에다 꽂아 놓고 큰 목소리로 헬든 해머의 이름으로 명한다. 죽어라. 이러니까 물이 황금빛으로 빛나더니 이 괴물들을 그냥 와해시켜버리네. 괴물들이 그냥 스스로 부서져 버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볼크마가 양손을 번쩍 들면 소리치는 거야. 지그마의 자손들아, 기적을 보아라. 그리고 희망을 품어라. 참된 희망의 힘으로 이 땅의 악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와 막 이러는데 바로 옆에 있던 알베리가 물을 맞았어요. 볼크마가 강에다가 무기 넣었다가 탁 빼니까 물이 막 이렇게 묻어가지고 다 튀었단 말이야. 더러운 물이겠죠? 뼈가루 들어간. 그러니까 알베리가 가죽천 또 꺼내가지고 다시 또 총을 닦는 모습이 나와요. 볼크마 바로 옆에 이렇게 있었는데 조용히 볼크마한테 그런 거예요. 영감님, 제 총에 물 들어갔으면 죽을 각오 하십시오. 위아래가 없어요, 그 알베리는. 그래서 알베리를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무튼 이렇게 이제 개국군이 도착을 하고 한번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콰니슈타인으로 애들이 가는데 이제 햇빛이 시원찮아. 그리고 비도 계속 내리고 하니까 길이 온통 진흙탕이 돼 있어갖고 늪이 돼 있어요 거의. 그래도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 해안가에서 우리 기적을 봤잖아요, 그죠? 뭐 볼크마가 딱 나와가지고 죽어라 막 이러니까 진짜 죽어버리고 이런 걸 보고 하니까 병사들이 이번 원정 꿀빨겠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첫 번째 들린 마을에서 술도 한잔 하고 에스탈리아 애들이 남부왕국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부왕국 애들이 조금 마음이 좀 평안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다음날에 정신을 못 차려갖고 알베리가 에스탈리아 애들을 발로 차서 깨우고 그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끼리 캠핑 가는 느낌인데 가면 갈수록 사이가 점점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지.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얘네 부대가 반으로 갈려 있거든 사실. 이 부대는 볼크마가 없었어요. 알베리랑 볼크마랑 이게 부대를 나눴어. 알베리네 부대는 태양기사단 애들이랑 스와푸트라는 좀 유명한 검사 이런 애들을 데리고 이제 알베리가 끌고 가는 건데, 알베리랑 볼크마랑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볼크마는 템플레오프 쪽에 이제 오버슈타이어를 먼저 가자고 했고, 알베리는 슈베르차페이랑 좀 더 가까운 화니슈타인 감시초소 쪽으로 가자고 했는데, 서로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병력을 반으로 쪼개서 이동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물 있는 데 있죠. 이런 데서 내려가지고 오버슈타이어로 가고 슈베르차페인 쪽으로 가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반으로. 근데 이게 적절한 판단이에요. 오버슈타이어 쪽에 유령들이 많대. 유령 병력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 월머 그 보드게임상에서는 유령 애들을 그냥 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햄타로에서는 그냥 물리저항으로 구현돼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공격 자체가 안 통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영체 특화되어 있는 우리 볼크마랑 싸우면 되겠죠. 근데 반면에 알베리는 왜 파인슈타인으로 가냐? 헬만 고스트를 잡으러 왔어. 헬만 고스트를 잡아가지고 얘를 족치면은 만프레드 위치 알 수 있으니까. 만프레드 있는 데를 특정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의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미초소로 가는데 가미초소에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안 보여. 한 10일 전에 자기가 떠날 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그리고 멀리서 보이는 이 황동 감시자의 모습이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 황동 감시자가 메시지를 받으려면 막 움직여야 되는데 이 메시지를 받는 애들이 없었던 거야. 근데 일주일 동안 메시지가 안 왔을 리가 없어. 삐삐가 안 왔을 리가 없어.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대남 문자 같은 거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하다? 경계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러면서 기분 나쁜 어떤 신음 소리가 들립니다. 좀비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알베리가 순간 이렇게 섬찟하면서 소리를 쳐. 정군 대형 갖춰라. 대포 사격 준비. 그러니까 병사들이 막 사방을 주의를 하면서 길을 딱 트고 누부신 태양기사단이 대포를 앞에다 딱 끌어다 놓고 대포가 발사 준비하는 동안에 능선 뒤로 가서 돌격대기 하고 이제 좌익에 실버블리 친구들 착착 해갖고 2열 횡대 서갖고 사선 딱 만들고, 그다음에 우익에서 지그마야들 얘네들이 이제 4열 종대 서갖고 부대가 이렇게 천천히 진격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와요. 그게 멋있죠. 근데 이렇게 나오다가 누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베리가 뭐지? 하고 딱 보니까 감초소 근처에 이제 무덤이 많았나봐요. 근데 그 무덤이 얕은 무덤. 그래가지고 실버블릿 한 명이 관을 밟았는데 이 관이 우두둑 부서지면서 발이 빠진 거예요. 발이 관 안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놈이 잔뜩 긴장했다가 긴장 또 푼다고 농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관에 이렇게 빨리 들어갈 줄 몰랐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동네 처자가 좀 외로웠던 모양이에요. 제가 놔주지도 않네요. 이따구로 농담을 하니까 알베리가 쳐다보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멀리서 이제 좀비랑 해골전사들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바로 딱 총을 쏘기 시작해. 쏘기 시작하는데 다른 쪽에서 이제 무덤의 시기 부울들이 딱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부울이 이렇게 빠르게 전진을 합니다. 근데 알베리가 이 상황에서 입을 꾹 다물어. 왜 그러냐면은 내 목소리가 들리면은 헬만 고스트가 도망갈까봐. 헬만 고스트 이놈이 나한테 PTSD 있어가지고 이게 잡을 수가 없었거든, 헬만 고스트를. 그래가지고 이제 헬만 고스트한테 노출되면 안 되니까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다행히 대포 하사관이 지그마야드들한테 저기 구울들 온다 해갖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실버블릿들이 딱 일제에 몸을 틀어가지고 바로 구울 조준사격 탁 하면서 서포트 해주고, 눈부신 태양기사단이 뒤에서 나와가지고 알베리 옆으로 딱 지나가는데 이 눈부신 태양기사단 애들이 바로 구울한테 들어가니까 알베리가 좀비랑 해골들 먼저 잡으라고 하면서 권총으로 해골들을 딱 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기수가 눈치채고 딱 틀어가지고 넘어갑니다. 야전에서 뱀카 인지했을 때 할 수 있는 완벽한 전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안개 너머에서 헬만 고스트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알베리가 대포한테 신호 줘갖고 사격 정지시켜. 헬만 고스트 쏠라는 거를. 헬만 고스트 생포하려고 알베리는 이제 묘비들 사이로 해갖고 빠르게 이제 달려드는데 이제 헬만이 나가시의 응시를 딱 쏴갖고 기사 2명이 안장에서 떨어집니다. 맞고. 눈부신 태양기사단이 근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줄지 않고 해골 전사들이랑 부딪혀갖고 작살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안심하고 알베리가 헬만 고스트 잡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늑대들이 튀어나와요. 제국이 기병을 숨겼듯이 뱀파이어 카운트도 늑대들을 숨긴 겁니다. 늑대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눈부신 태양기사단 애들이 한번 부딪히면서 돌격보면서 빠졌잖아요. 그거를 공격하려고 늑대들을 보내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알베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비장의 카드를 딱 꺼내면 마법 반지를 꺼내. 예전에 알베리가 템플레오프에서 바르게이스트를 잡은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바르게이스트를 잡을 때 옆에 있던 빛의 학파 마법사가 있었는데, 마법사가 이제 자기 생명의 대가로 목숨을 구해준 이제 은인한테 준 마법 반지, 요거를 가지고 쓰려고 장갑을 딱 벗어. 그리고 벌떡 일어나. 그리고 추방되어라 이러니까 이 순수한 빛의 힘이 이렇게 번쩍하더니 늑대들을 덮치는 거야. 그러니까 마법이 풀리면서 늑대들이 그냥 와해돼버려. 근데 문제는 이걸 딱 쓰느라 위치가 발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헬만이 놀래가지고 좀비 소환해갖고 알베리를 딱 붙잡습니다. 사방에서 막 좀비 팔이 튀어나와가지고 붙잡아대니까 알베리가 엎어져요. 진흙탕 위로. 머리가 땅에 처박히는데, 그때 이제 헬만이 시체 수레를 끌어가지고 돌진을 하는 거야. 헬만 돌적 보너스가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데 일단 넘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바퀴로 깔아 뭉개려고 돌진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수레를 우리 기사단이 옆에서 꼬라박아요. 그래서 경로가 살짝 틀어지고 알베리 옆으로 살짝 지나가. 그러니까 알베리 머리카락이 뜯겨버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까이 있어도 머리 가죽이 다 날아갈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겨우 살아나왔고 딱 정신 차려가지고 좀비들 다 정리하고 나니까 헬만이랑 그 수레랑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간발의 차로 놓쳐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검사 2명 데리고 이제 감시초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생존자 있는지 보려고. 근데 역시나 요 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야. 여관 신에서 나왔던 그 거대한 부관도 그렇고, 뭐 메시지 읽어줬던 병사 이런 사람들이 다 좀비가 돼갖고 초소 안에 들어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또 달려드는데, 이때 부관 우놀트가 덩치가 엄청 커갖고 깔려가지고 죽을 뻔합니다. 근데 아까 밥 주던 애완 멧돼지가 있잖아요. 이 멧돼지가 숨어 있었나봐요.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몸통박치를 해갖고 얘를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를 좀 겨우겨우 넘겨. 근데 돼지가 치명상을 입어가지고 막 피가 철철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돼지한테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먹을 것도 사실 구울 살점 같은 거 주고 별로 애지중지 안 했잖아요. 똥돼지처럼 키웠는데 갑자기 알베리가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묘사가 나와. 돼지가 막 피를 흘리니까 병사들이 막 죽고 이럴 때랑은 전혀 다르게 막 오열을 하면서 내가 붕대 감아줄게, 조금만 참아, 이러면서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알베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되게 잔인하게 사람도 죽이고. 그런데 알베리가 사람보다 돼지를 더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돼지가 그냥 돼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사연이 있는 거야. 이 돼지는 10년 전에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가 키우던 돼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알베리아한테 남아있는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어. 아들 같은 존재였어. 아마 위치헌터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있었겠죠. 카오스한테 죽었다든가 뭐 이런 사연이 있겠지. 근데 이렇게 해갖고 죽은 아내가 키우던 멧돼지가 여기서 죽은 겁니다. 자기가 자리 비운 동안에.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겠죠. 잠깐 자리를 비운 한 5일 정도만 이렇게 바뀔지 몰랐겠지. 이렇게 알베리의 짠한 얘기가 나오고, 그 작전 시점이 다시 또 조비 선스카이로 바뀝니다. 조비 선스카이어는 자리를 좀 옮겼어요. 템플로프를 먼저 도착해 있었어. 루미나크 끌고 엄청 힘들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망원경으로 장막을 계속 관찰을 하는데 메시지가 뜨는 거야. 갑자기 항동 감시자? 거기 메시지 삐삐가 이제 온 거야. 만프레트 활동 확인, 성전군은 이미 골짜구 안에 진입, 어둠의 종식을 추구 중, 병력 부족, 성전군과 대개보학자, 높은 확률로 전멸 예상, 증원 요청, 알트도르프, 템플레오프, 어디든 좋다, 지원 바람, 폰 코르덴. 단어별로 이렇게 삐삐죠 진짜. 그래서 이걸 보고 선스카이어가 뭔 일이 났구나, 성전군 대개보학자 전멸한다고? 이거 큰일이다 해갖고 발타자르 겔트르한테 이제 이 신호를 전달합니다. 알트도르프 쪽에다가. 그래서 전달을 하고 하니까 이 소설 마지막에 이제 겔트가 또 개입을 하는데, 뭐 요거는 이제 볼크마 썰을 보시면 되고, 무튼 이렇게 해서 겔트한테 메시지 보내고 구조 신호 전달하고 나니까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개발한 히시의 관계, 루미나코브 히시, 이걸 이용해서 어둠의 장막 있잖아요. 그거를 걷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아주 강력한 렌즈가 필요해. 여기 렌즈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근데 그 렌즈가 어디 있냐? 바르그라비아에 있는 아주 오래전에 멸망한 도시 네크로폴리스 같은 데 있다는 겁니다. 바르그라비아 들어보셨죠?
공교롭게도 헬만 고스트가 시체 태우고 야반 도주를 했던 만프레드가 숨어있던 거기에요. 여기로 이제 조비 그 선스카이가 가는 거야. 뱀파이어 소굴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볼크만은 알베리가 예상한 대로 오버슈타이어로 갔다가 유령 때려잡느라 개고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합류 지점으로 가는데 유목민 무리를 만납니다. 근데 이 유목민들이 사람을 호송하고 있는 거예요. 만프레드한테 협력하고 있는 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 급습을 해요. 병력 됐고 들이닥친 거야. 근데 유목민들이 안 잡히려고 도망치다가 막 죽고 뭐 싸우다가 죽고 하다가 심지어는 어떤 놈은 죽으려고 단검을 꺼내가지고 자기 목을 찔러.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볼크마가 그 놈을 딱 발견하고 목에서 피가 철철 나는 그 사람을 딱 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잡은 손에서 황금색으로 빛이 나더니 상처가 아물어요. 이 회복마법을 쓴 거지. 강제로 살린 거예요. 그리고 알베리를 딱 만나. 알베리랑 만나면 어떻게 됐겠어? 위쳐 헌터 전공이 뭡니까? 또 고문, 잔인한 고문 장면에도 나와요. 화이슈타인 가미초소에 있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베리가 웃기죠. 내가 방금 거기서 왔는데 화이슈타인에 있다고? 거기서 거짓말 하냐? 그래서 몸의 대화를 좀 하고 슈페르츠 앞에 있다는 걸 딱 알아낸 다음에 총으로 또 쏴버려. 지금 자기 돼지도 죽고 평소보다 더 약간 무서운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마음이 이제 급해지거든요. 볼크마랑 알베리랑 같이 좀 마음이 좀 급해져 갖고 야간 행군을 하는데 병사들이 엄청 지쳐요. 설상가상으로 이제 장막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져 갖고 아침 해가 떠야 되는 시간인데 햇빛이 안 보여. 지금 낮인지 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다 회색빛이야. 그 상태에서 슈베츠 앞에 저택에 도착하는데 이게 그냥 저택이 아니고 성이야. 규모도 규모인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묘지가 있고 묘지 뒤로 거대한 성이 있는데 모르슬리프도 좀 보이고, 근데 저택 탑에서 뭐가 움직이는 거를 이제 볼크마 발견해서 바로 전열을 딱 갖춰요. 그리고 제국이 이제 천천히 접근하기 시작하는데 가까이 가니까 역시나 여기 언데드가 수두룩합니다. 뭐 좀비 늑대들 보이고 좀비들 가득 차 있고 뒤에 헬만 고스트도 보이고, 근데 달려들지 않고 가만히 정지해 있어. 그러니까 뭔가 소름 끼치죠. 박쥐 날개 같은 형상의 화려한 갑옷 입고 회색빛의 죽은 살가죽을 가진 만박이 만프레드만 타박타박 말을 끌고 나오더니 볼크마한테 손을 까딱까딱 해요. 마치 전투 전에 얘기 좀 하자고, 회담하자고 부르는 듯하게 이렇게 수신호를 딱 하는데 볼크마가 대꾸도 안 해. 볼크마 만박이 개무시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만박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볼크마, 마침내 내 문 앞까지 왔구나. 지금 내가 그대와 논하고 싶은 것은 현민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병사들을 딱 봐. 어리석은 것들아, 너의 주인과 나의 대화를 방해하지 말고 물러서라. 그러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정신지배를 당했나봐요. 병사 몇 명이 막 도망치려고 하는데 다른 병사를 잡아 세워요. 가면 안 된다고. 이런 약간 만박의 어떤 위용이 딱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거 보고 볼크마가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지그마의 이름으로 네 놈을 불태우러 왔다. 이 악귀야. 네 마법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 이러거든요. 만박이가 웃으면서 이제 볼크마의 피에 대한 어떤 지그마의 피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해요. 볼크마, 너의 피해는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알베리 폰 콜덴이 대포로 갈겨버려. 만박이 말하는데 대포 갈겨. 그러니까 만박이가 마법으로 샥 피하면서 전투가 갑자기 시작됩니다. 실버블렛이 구울들한테 막 총 쏘고 늑대들 달려들고 하는데 알베리가 4개 기도로 구울들 회복시키고 있는 헬만을 발견해. 멀리서 헬만이 마법 쓰는 거 본 거야. 그러니까 반지 다시 꺼내가지고 추방 마법 써요. 추방되어라 하니까 새하얀 빛이 날아갑니다. 날아가더니 헬만이 놀래가지고 몸을 딱 피하는데 이 빛이 수레에 부딪혀갖고 수레에 불 붙고 그 다음에 수레에 있는 그 종도 부서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늑대들이 알베리한테 이제 달려드는데 건병들이 방패벽을 딱 만들고 알베리가 그 뒤로 딱 빠집니다. 그리고 늑대들이랑 건병이 딱 부딪히는데 돌격방어가 좀 없어가지고 개싸움이 되거든요, 말 그대로. 근데 지그마의 자손들이 막 여기저기 물려 죽으면서도 전혀 기세가 줄지 않아요. 그리고 방패로 막 밀어붙이기 시작하는데 우르르 달려오다가 누부신 태양기사단이 또 우회해서 랜스로 꼬챙이를 또 깨어버리는데 기사 돌격 끝나니까 이번엔 바르게이스트들이 나타나요. 내려서 꽂으면서 기사들을 잡아가지고 던져버립니다. 완전 호각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프레딜런트, 테더소울들은
내 몸이 다치지는 말던 닥치는 대로 이제 해골 막 부셔야 되는데 도리깨로 막 공격하다가 저기 도리깨 안 되면은 팔꿈치라든가 무릎 같은 걸로 치고 그래도 부족하잖아. 그러면은 막 주먹질을 해. 볼링공 잡을 때처럼 좀비 눈에다가 손가락을 찔러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팍 뽑아버리고 막 광신도 같은 그런 전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아수라장이 막 벌어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알베인은 침착하게 바르게이스트 한 마리씩 권총으로 저격하고 장전 또 하면서 어디에 지원해야 될지 전장을 또 살피려. 근데 하나도 쉬운 전투가 없어. 헬만 쪽에 있는 지그마 자손들, 무한 재생하는 좀비, 늑대 이런 거 잡느라 고전하고 있고, 눈부신 태양기사단 이 친구들은 구울이랑 바르게이스트 잡는데 하늘에서 이제 공격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응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묘지가 많다 그랬잖아요. 외곽에서 안개가 몰려오더니 그 안개에서 좀비들이 스멀스멀 이제 몰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포위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근데 가장 위험한 건 어디냐? 볼크마 쪽이었어요. 볼크마 쪽에서 빡빡이 둘이서 맞다이를 하고 있었거든. 볼크마 전쟁재단 있잖아요. 그 전쟁재단 위에 만프레드가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볼크마를 6탄정으로다가 밀어붙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베리가 쌍권총으로다가 만프레드가 잠깐 주춤할 때 이 은탄화 있잖아요. 치명적인 거. 이걸로 갖다가 탕탕 발생하는데 그거를 만프레드가 재단 밑으로 해갖고 몸을 낮춥니다. 재단 밑에 숨는데 딱 피하고 나니까 볼크마가 때를 놓치지 않고 강단에 이제 해골 같은 게 있거든. 해골을 딱 잡아들더니 만프레드가 딱 올라온 순간 그 만프레드의 해골을 황금 해골로 내쳐버려요. 뚝배기 날려버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세게 들어간 거예요. 딱 일어나는 와중에 누가 딱 내려가면은 운동 에너지가 극대화되면서 막 겁나 아프거든. 이거 한번 딱 맞고 만프레드가 재단에서 굴러 떨어지는데 어떻게 다시 올라와갖고 그 반격을 해. 근데 이때 바르그라비아 쪽에서 이 섬뜩한 비명 소리가 들려요. 조비 선스카이어네가 바로 이 시각, 전투가 진행되는 바로 그 시각 바르그라비아를 탐험하고 있었고 의도하진 않았는데 만빵이가 숨겨놨던 나가시의 성유물함을 건드렸어요. 그게 이렇게 건드리니까 비명 소리가 이렇게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프레드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숲 쪽을 쳐다보더니 볼크마 내버려두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세콤 경보가 울린 게 들린 거야. 근데 볼크마는 모르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만프레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가스불을 안고 갔네 생각해보니까 이러면서 냅다 달리기 시작해요. 바르게이스트랑 헬만 고스트, 만프레드 이런 애들 다 도망가니까 갑자기 전투가 기울어버려. 볼크마가 기세가 등등해져갖고 만프레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전투하다가 갑자기 전투 종료되고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병사들이 좀 많이 지쳤죠. 아까 출발해갖고 잠도 안 자고 야간 행군하고 또 와서 싸우다가 끝나고 또 행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사들이 죽어나가요 진짜. 막 불만 터져 나오고 하다가 결국에 이제 탈라백랜드 병사들을 데리고 온 스와프트, 아까 알베리랑 같이 갔다는 그 친구가 레이피어를 든 검사인데 볼크마한테 대들면서 칼을 막 뽑아요. 이게 맞냐고. 지금 병사들 안 보이냐, 이렇게 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지금 이거 아니다. 거의 뭐 싸울 상황까지 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환호성이 들리는 거야. 와 이러는 거야. 보니까 알트도르프에서 지원군을 보냈습니다. 데미기리프 기사 한 3명 정도 오고 진틀러의 라이스가드 들어오고, 이 진틀러가 볼크마한테 인사를 딱 하는데 볼크마는 조금 당황스럽죠. 어떻게 왔냐 물어보니까 한참 전에 이제 카니슈타인 전초기지에서 알베리가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죠? 이거를 조비 선스카이가 받아가지고 게이트한테 토스를 했고 그거를 다시 칼 프란치한테 전달해갖고 지원을 온 거야. 죽는다고 하니까. 제국이 소통이 이렇게 잘 돼. 제국이 이렇게 좋은 체계가 있어요. 기사들만 온 게 아니고 헬스톰 로켓 부대, 썬메이커 유명연대. 그래서 다시 사기가 막 올라갑니다. 또 이번에 바르그라비아 숲에 있었던 조비 선스카이어 그 마법사 일행들이랑 그 히슈의 관계, 루미나코비씨, 이 친구들도 여기에 합류해요. 마법사, 대포, 루미나크, 기사단, 소총병, 검사, 군주, 위치헌터, 풀군단이야. 제국 풀군단. 이렇게 해서 군대가 완성이 되고, 만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조비 선스카이어 일행이 또 거느렸던 성물함을 딱 확인하는데 상태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꾀를 씁니다. 지금 이걸 이용해갖고 저걸 죽여버리겠다. 위기를 이제 기회로 바꾸려고 일부러 이제 볼크마네가 이제 확실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발자국을 깊게 남겨. 씻어나가지 않게. 그 다음에 아까 네크로폴리스 이쪽에 딱 도착하는데 이 네크로폴리스가 성이 있어요. 옆에 버려진 성.
스테르니 에스테 뭐 이런 성이 있는데, 역시나 햄타로에는 안 나오지만 소설에 나오는 성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뭐 잠들어 있는 고대인들을 깨우는데, 여기가 최후의 전장입니다. 낮은 언덕 위에 있는 이제 버려진 성이 있고, 하늘 위에는 모르슬리프가 이제 떠 있고, 비가 또 내리고, 그 다음에 두 군단이 여기서 맞붙는 거예요. 최후의 전장. 여기서 이제 볼크마가 다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볼크마가 진격시키는 거를 하는데, 진격 구호가 뭐냐, 지그마 운베로겐 하면서 지그마의 이름을 불러. 지그마 운베로겐 하니까 프레즐런트들이 사기가 막 충만해갖고 만프레드 쪽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해. 그리고 언덕에서 빛의 악파 마법사들이 루미나크 하고 마법 준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서가지고 뱀파이어 백작 쪽은 좀비랑 해골들 물량으로 물려붙이기 하고, 만프레드는 보병들이랑 병사들 맞붙기 전에 보병들한테 이제 세월의 저주를 써. 그러니까 세월의 저주를 맞고 보병들이 달려들면서 순식간에 몇십 년이 늙어가지고 뛰면서 허리가 꺾여버려요. 허리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순식간에 노화가 돼버려. 세월의 저주. 그리고 그거를 본 이제 볼크마가 이번에 뿔라파를 보는데, 우 하니까 헬스톰 발사돼갖고 로켓이 막 비처럼 떨어지면서 헬골들 박살내고 서로 이렇게 전력을 깎는 걸 보여주는 거야. 뱀파이어 백작은 마법을 쓰고 이제 제국 쪽은 헬스톰을 쓰는 거죠. 상대방의 병력한테 타격을 주는 거지. 그리고 이런 장면이 나오고, 숲에서 이제 또 데미그리프랑 기사단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나오고 있는 이 좀비들 레이지 데드 대고 있는 거 막 밟아버리면서 물량을 압도를 해버리는데, 문제는 만프레드가 너무 세. 좀비들이랑 부딪히면서 기병들이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기병들이 좀 주춤주춤하니까 만프레드 그 사이로 뛰어들어가지고 엄청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병들을 털어버립니다. 최선의 수를 쓴 거예요. 제국이랑 뱀파이어. 뱀파이어는 사실 군주가 세다 보니까 군주로 적 엘리트 유닛 잡는 거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거든. 또 따로 전술이 소설에서 나온다. 아무튼 그 순간 하늘에 먹구름이 생겨요. 먹구름이 갑자기 모여들더니 황하고 초록색 번개가 성의 전통으로 꽂혀요. 근데 이 번개가 그냥 사라지지 않고 마법진처럼 성 꼭대기와 탑들을 이제 둘러싸기 시작하더니, 그 성 가운데서 유령 마차 같은 게 상자를 싣고 딱 등장하는데, 그게 게임에 나오는 모티스 엔진 유명한데 나가시의 발톱. 나가시의 발톱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 발톱이 그냥 발톱이 아니고 사실 나가시의 손이에요. 여기 들어있는 게. 예전에 햄타로서에서 나왔어. 어디서 나왔냐? 세트라서에서 나왔어요. 세트라서에서 나가시가 검은 피라미드로 의식을 할 때 정복자 알카디자르라는 친구가 스케이븐한테 페블레이드 받아가지고 방심하고 있는 나가시를 뒤치기를 하잖아요. 그 뒤치기를 할 때 나가시가 뭐야 이러면서 뒤로 돌다가 손을 이렇게 잘리는데 이게 복구가 안 됐다고. 그게 나가시의 발톱이에요. 잘린 손을 넣어놓은 거예요. 아무튼 이걸 엄청 귀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가시의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육신이고, 이게 나중에 또 재료 같은 걸로 사용되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조비가 건드려갖고 새콤이 울리니까 만빠이가 시겁해서 도망친 거지. 볼크마를 잡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했어. 만약에 나가시의 발톱에 대해서 조비 선스카이어가 이걸 알고 있었고 파괴할 목적으로 비니터리를 의도적으로 한 거다 였다면은 만프레드는 망했을지도 몰라. 원래 이런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보 올리는 걸로 끝났지. 큰일 날 뻔했어. 무튼 이게 대단한 거야. 이게 실제로 이제 전장에 뜨니까 병력들이 그냥 말 그대로 살살 녹습니다. 헬만 고스트 플레이 할 때도 나가시의 발톱 가지고 다니면은 이거 거의 최종 병기거든요. 막 유령 같은 게 튀어나온대요, 여기 나가시의 발톱에서. 그리고 이 유령들이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데, 이 유령을 잡을 수가 없답니다. 일반적인 공격은 그냥 통과하고. 그러니까 뭐 거의 방사성 폐기물 같은 거예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요거를 이제 싣고 온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몇 분만 옆에 있어도 피폭오게 돼갖고 피픽 쓰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조비 선스카이어랑 빛의 아파 마법사들이 이제 마법을 준비합니다. 언덕에서 엄청 큰 마법을 준비하는데, 바르게이스트 한 마리가 날라오더니 다른 마법사들을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마법 의식이 실패해버려. 균형이 안 맞아서 에너지가 역류하니까 조비 선스카이어가 여기서 이제 온몸이 불타오르면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가시의 발톱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까맣게 타서 죽은 조비 선스카이어 몸에서 대낮같이 밝은 빛이 쏟아져 나오더니 나가시의 발톱이랑 힘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영향력을 줄여버려. 그 동안에 프레즐런트 한 3명 정도가 루미나크 마차 이제 부서졌거든요. 그 마차 잔해를 밟고 뛰어 올라가지고
유령들이 이렇게 계속 나와가지고 몸을 갉아먹는데 공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비오코 올라타갖고 마차를 조종하는 네크로맨스가 있습니다. 보면은 게임에도 나오거든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네크로맨스가 뭐 다는 죽었지만 어쨌든 여기 위로 이제 올라타갖고 뚝배를 깨버려. 그러니까 힘이 폭주해갖고 마차 그냥 터져버립니다. 그 동안에 헬만 같은 경우에는 알베리랑 다시 만납니다. 알베리가 후방에 있는 헬만까지 또 왔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알베리 쪽은 진짜 거의 한계에 가까웠어. 지금 뭐 총알 다 썼지. 만시창이 돼갖고 너덜너덜해. 그러니까 헬만이 나가시의 응시 그 마법을 딱 쏘고 똑같이 또 좀비 소환하고 수레로 박치기 하려고 돌진을 하는데 그거를 알베리가 이제 시체를 딱 들어가지고 막습니다. 그 다음에 수레에 돌진 공격하는 거는 시체 팔을 주워가지고 헬만한테 던져가지고 그니까 수레가 얼마나 천천히 오면은 이게 다 가능하겠어요. 돌진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날라오는 거를 시체에 들어가가지고 막고 시체에 그 터져가지고 팔 같은 게 떨어지니까 그 팔을 주워가지고 헬만한테 던져가지고 맞추고 이거 할 정도로다가 천천히 오고 있었던 거. 아무튼 그래서 수레를 살짝 피하면서 잽싸게 그 위로 올라타. 그래서 올라타니까 막 시체들이 팔을 뻗어가지고 다리를 공격하고 찌르고 잡아당기고 이러는데 알베리가 끄떡도 안 하고 헬만한테 곧장 가. 곧장 가니까 헬만이 놀래가지고 마법 주문을 외우는데 이 헬만 머리채를 잡아버립니다. 머리채를 잡고 당기면서 그대로 니키게 날려버려. 얼굴에 그냥 바로 무릎을 그냥 부딪힌 거. 그러니까 이게 엄청 세게 들어가서 땅에 뚜둑 이빨이 떨어져. 강냉이가 다 털려. 이거 강냉이 몇 개 있지도 않았는데 다 털려. 이거 임플란트 큰일 났다 이거. 아무튼 헬만이 이빨이 다 털려가지고 엄청 아프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는 헬만한테 알베리가 얘기하는 거. 이제 주문 못 쓰겠지. 이번엔 내 차례자. 이 개자식아 이러면서 헬만 입에다가 뭘 집어넣고 손으로 틀어막아. 뭘 집어넣었을까요? 입에다 반지를 입에다 넣었어요. 반지 입에 넣고 주방되어라 하니까 반지 마법이 발동하면서 헬만 눈, 코, 입에서 빛이 막 튀어나오면서 몸속에서 그냥 불타오릅니다. 그러니까 헬만이 이러면서 막 발버둥을 치는데 알베리가 꼼짝도 안 해. 알베리도 자기 손 불타오르거든요. 지금 손이 타들어가는데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헬만이 거의 먼지가 돼서 죽어버려요. 이렇게 완전히 죽어가지고 이후에 안 나와. 아무튼 이 이후에도 이 전투는 좀 계속되긴 하는데 뭐 엔드타임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뭐 이런 내용은 볼크마나 엘타리온 편을 보시면 되고 오늘은 헬만 고스트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진 않고 여기까지. 헬만의 최후가 이렇게 됐다. 오늘 지그마의 피 얘기해드렸는데 소설을 제가 통째로 읽을 수 없잖아요. 소설이 내용이 엄청 많아요. 이거 장편 소설이요. 예전에 스니치 썰 할 때 읽어드렸던 단편 소설이랑 다르게 이게 깁니다. 그래가지고 디테일이 좀 많이 생략돼 있어. 특히 조비 선스카이어 파트를 제가 완전 날려버려서 얘기해 드린 거고 직접 읽어보시면 흥미로운 부분이 많긴 많아요. 제국 마법사 이야기라든가 고어하거나 약간 으스스한 그런 묘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설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헬만 고스트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로 애니타임 직전에 나온 소설 속에 있는 그냥 조연이에요. 헬만 고스트가. 그러다 보니까 애니타임에 전혀 언급도 안 되고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뭐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죽은 가족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금단의 지식에 손을 댔고 그다음에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죠. 마음박이를 만나가지고 성공했는데 위치헌터한테 잡혀가지고 몸에서 빛이 나는 무드등이 되어버린 이런 스토리. 근데 게임에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맘박이의 똘마니가 아니다. 이 좀비들이 진짜 미친 좀비들이 돼갖고 지금 보면 장갑 붙어있죠. 이 헬만 좀비들 장갑 붙어있고 뭐 리더십, 뭐 속도, 근접 방어, 무기피해 다 보너스가 붙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다고 더 이상 오르진 않는데 체력이 국력이라고 안 죽어. 그렇다 보니까 컨트롤을 안 하고 그냥 맞아주기만 해도 이깁니다. 제가 이거 3, 40텀 정도에 찍은 거예요. 보면은 헬만 고스트랑 이제 일반 군주 해갖고 좀비 이런 애들 다 넣고 싸운 건데 스카브랜드 내 부대랑 부딪혀갖고 손실 50명 났어. 50명 다시 되살리면 되지. 이 정도다. 하나도 안 무섭다. 이게 진짜 좀비 아포칼립스를 보여주는 거죠. 그 헬마 입장에서는 천국이죠. 죽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세상.
수동하다 지쳐서 포기했는데 편하게 수동하면서 진행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전투 빼고 다 그냥 빨리 돌리기로 할게요. 게임 넘어가시죠.